그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하여튼 네. 그 페이지 3에 아니 페이지 3의 마지막에 인피니티에서 타노스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타노스 이 다음에 나오는 최대 빌런인데 캉 정복자 캉이라는 이 녀석이 시간을 정복했다 그러고 세계를 정복하고 근데 시간을 정복해서 모든 과거와 미래에도 존재할 수 있고 현재도 존재하는데 이 녀석이 만화에 그 원래 원작에는 과거로 가서 막 태어난 자기 자신한테 접근을 해서 뭐 여자도 사귀지 말라는 둥, 결혼도 하지 말라는 둥, 뭐 이런 걸 하라는 둥, 저런 걸 하라는 둥, 뭐 그런 이상한 짓거리도 합니다. 시간을 이제 과거로 가서 시간을 변경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 속에 역사적 인물로도 등장을 하게 되고 타임스톤이 없는데도 그 정도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과학자인데 그런 친구가 로키에서 죽어요. 마지막에 여자 로키한테 칼을 찔러 죽습니다. 드라마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 뭐 하여튼 그런데 그게 디즈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로키만큼은 재밌게 봤는데 그 되게 그 차원에 관련된 설명을 되게 멋지게 해놨어요. 근데 그 죽인 녀석이 대부분의 차원을 통합해서 단 하나의 차원만 멀티버스만 유지가 되게 해놨었어요. 그렇게 억누르고 있었는데 걔가 죽으면서 모든 멀티버스가 무한 확장을 하면서 또 다른 칸들이 무한으로 생성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맞닥뜨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세계는 과연 어떻게 될지 로키 시즌 2에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시즌 2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얘기가 이제 페이지 이 타노스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녹아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야금야금 등장한 것도 있고 아주 깊게 등장한 것도 있는데 이번에 앤트맨은 아예 걔가 대놓고 나오는 거예요. 걔가 빌런으로 나오는 거고. 앤트맨에서. 네. 뭐 처리하지 못하겠고 또 이제 어떻게든 막는 정도로만 할 수 있겠네요. 뭐 보니까 예고편 보니까 무슨 대사가 너도 했어야 돼 뭐 이런 거 보니까 무슨 딜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딜이 깨지는 건지 그리고 왜 거기 앤트맨 와스프에 보면 아주 예전에 사라지신 그 와이프님께서 등장을 하시죠. 다시 나오시죠. 네. 그 사람이 절대는 그 양자세계에 다시 가서 건들거나 보면 안 되는 만나면 안 되는 무언가 무서운 놈이 있다 라는 언급을 했는데 그게 아마도 캉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오래된 떡밥이죠. 아주 페이지 3 때부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런 녀석을 들어가서 만나서 뭐 치고받고 싸우고 당연히 앤트맨으로서는 마블도 아니고 어벤져스도 아니고 상대가 안 될 텐데 그 칸하고 어떤 대결을 하게 되고 어떤 입씨름을 하고 어떤 딜을 하고 어떤 결말을 갖게 될지 기대가 돼요. 그리고 그게 페이지 4가 뭔가 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서 물이 막 새고 있는 난파선 같은 느낌인데 예. 이걸 다시 잘 복구해가지고 대양을 건너갈 수 있을까? 성공적으로 항구에 가서 아주 환호성과 수많은 부를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교두부를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근데 퀀텀 매니아 말고 다른 마블 시리즈들은 아직 전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그 가디언스 갤럭시는 전 2까지만 재밌었고 3는 좀 생각보다는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 기대는 만족하지 못했다. 3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랬죠. 2만 나왔죠. 네. 3가 4로 끝난다고 그랬지 아까. 네.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요번에 3로 끝나고요. 이제 2까지 나왔는데 제가 가디언스 갤럭시만으로 보면 2인데 다른 영화에도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헷갈리나 봐요. 네. 어벤져스에 등장하고 타노스 때리다가 망했죠. 망했죠. 스타로드 감으로 그래서 놀리다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네. 2까지는 재밌었고 3는 사실 기대를 많이 안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로키가 또 죽는다는 건 저 로키 무척 사랑하거든요. 로켓이죠. 로키는 이미 로켓.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작으로서 마블 디즈니로서의 마블 뭐 이런 거는 저는 퀀텀 매니아밖에는 아직은 기대하는 게 없어요. 로키가 혹시 더 시즌 2로 나온다고 모를까? 그리고 새로운 기대작이 그 인디아나 존스가 새로 제작이 된다고 소식이 들려서 좀 찾아봤어요. 이거는 5죠? 5죠. 네.
그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제 거의 뭐 은퇴하다시피 인디아나 존스는 끝났고 네. 그 뒤에 드라마가 시즌 1, 2인가 그래서 드라마가 좀 있었어요. 거기에 마치 프리퀄처럼 젊은 시절의 인디아나 존스, 그 다음에 뭐 손자뻘 되는 아들뻘 되는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전혀 해리슨 포드 아저씨가 아니고 다른 분이 등장하셔서 이야기를 이끌어갔는데 그냥 인디아나 존스의 이제 네. 여정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인디아나 존스 타이틀만 갖고 있었지 또 다른 느낌의 맥가이버지 않았나. 네, 뭐 딴딴딴딴. 그런 느낌, 살짝 좀 뭔가 이 결이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후의 이번에 성가는 아들인가 그 등장하지 않나요? 그 아들이 등장하죠. 뭐 좀 배우의 이름을 잘 기억 못하니까 거기 그 트랜스포머에 등장하는 일대 주인공. 샘 윙미키. 네, 그 미키라고 하는 친구가 아들인가요? 아들인가 손자인가 하여튼 아들일 거예요. 네.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해골 바가지 외계인 만나갖고 그게 외계인 해골이에요. 수정이. 아 후에서요?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또 무슨 이상한 그 세계관인의 지식을 잘라 그래갖고 그걸 추구하셨던 여자분은 머리가 녹아 흘러서 없어지시고요. 뭐 그렇게 되십니다. 근데 5에는 어떤 주제로 다룰지는 아직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아직 출시는 아니 스토리가 마무리가 돼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그 사람들이 잘 눈치 못 채게 하기 위해서인지 섞여 있어요 기사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섞여 있고. 근데 뭐 어쨌든 해리슨 포드 아저씨가 해리슨 포드 아저씨가 실제로 인디아나 존스로서 옛날의 그 영광을 되찾는 엄청난 활극을 보여줄 것이냐. 여든이 좀 넘으신 분이 과연 가능할까? 그 사건에도 나오시는 그분은 아우 젊으시죠? 네. 뭐 상대적으로는 젊으신데. 많이 젊으시죠? 네, 그분은 지금도 현역이시기 때문에. 톰 크루즈. 네, 딱 그러시는. 그분은 외계인임을 갖고 계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다음번에 세 번째 기대작으로 얘기할 게 스즈메 문단속 맞을 거예요. 이게 영화가 아니고 애니메이션인데. 네. 신코토 감독이라고 마코토? 네. 네, 신카이 마코토. 신카이 마코토라는 굉장히 유명한 초속 5cm 네. 그 유명한 감독이 만드신 판타지입니다. 근데 인디아나 존스를 갑자기 마무리를 안 하고 넘어간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하여튼 네. 그분이 과연 그 엄청난 이렇게 오늘 널뛰지? 그분이 과연 그런 모험을 보여줄까 싶은데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판타지 얘기를 하는 네. 거 애니메이션 얘기를 하는 거 스즈메 이해하고 있어요. 문단속이 엄청난 활극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머리 좀 단속 좀 하세요. 오늘 무리하게 네. 오늘 하루 왔더니 계속 안 되네 뭐가. 네, 문단속이 필요합니다. 문단속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가 기대가 된다는 거고요. 그 아저씨가 돌아가시지 않으시면 영화가 올해 등장할 것 같아요. 잘 된다면.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바라는 기대작이 스즈메 문단속입니다. 이미 이제 뭐 영화는 다 만들어진 것 같고요. 상영 일자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뭐 상영을 했나 뭐 어쨌나 하여튼 국내에 곧 들어올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작년 11월인가 10월에 상영을 했던 것 같고요. 이미. 네. 국내 이제 수입이 될 것 같은데 되는 걸로 확정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곧 아마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봤던 그런 어떤 작화, 네. 이분이 되게 작화가 아름답잖아요. 빛을 잘 이용한다고 되게 유명한 작가죠. 빛,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뭐 그런 요소들을 물결, 바람 이런 것들을 되게 아름답게 잘 표현하시고 그것들이 이야기에 녹아서 저희들의 감정과 서정을 마음껏 이끌어내는 데 사용이 되거든요. 마치 음악처럼.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몽환적이고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파란색이 마음껏, 분홍색이 마음껏 우리 마음들을 휘젓고 다니는 분의 어떤 실력이 요강 없이 발휘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야기는 주된 줄거리는 사실 제가 살짝 원치 않는 줄거리예요. 너무 판타지거든요. 저는 보지 않아도 대충 줄거리는 알 것 같아요. 왠지 일본 특유의 판타지물의 특징들이 있어도 스토리 그렇죠. 특징. 얘도 그런 건데 문을 열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야만 하는데 그 문이 문단속이 안 돼서. 문단속이 안 돼가지고 그 세계가 죽어간대요. 아. 그래서 살려야 되니까 구해야 되니까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되게 이제 뭐 잘 알겠지만 문을 열면 그 즉시 이제 엄청난 위험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거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막 미국스러운 헐리우드스러운 그런 고난이 닥치지는 않을 거고 이분은 그런 걸 좀 싫어하시는지 네. 되게 그래야만 하는 것도 그렇지 않게 풀어가는 묘한 재주가 있으신 분이라 이번엔 그런 걸 또 어떻게 풀어갈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카이 마코토의 감독의 스즈메의 문단속을 기대작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인디아나 존스, 퀀텀 매니아, 그 다음에 스즈메의 문단속 이렇게 세 가지가 올해 기대작이고요. 이게 이제 대부분 다 상반기 아니면 길게 봐도 인디아나 존스는 하반기 초인데 뭐 굳이 하나를 더 뽑는다면 아바타 3 정도가 지금 초유의 기대작이지 않을까. 왜냐면 짧게 얘기하자면 올해 지난주로 이게 전 세계에서 이분이 원했던 목표 수익을 넘어섰어요. 그래요? 2조 몇천억, 5천억인가 되는데 그걸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다 들어오는 족족 다 버는 건데 이게 성공을 해서 그 최근 트윗인가 무슨 SNS인가 거기에 4, 5편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겨놓으셨대요. 간다라고. 4, 5편 간다라고. 그래갖고 시즌 5까지 그러니까 그 스토리상으로는 1, 2 했잖아요. 3, 4, 5가 연달아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해갖고 2026년까지 쭉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확정이 됐고 이제 세 번째가 배경이 사막이래요. 사막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펼쳐갈지 궁금하지만 과거에 제가 아바타를 2를 상영할 때 느꼈던 그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는데 미국의 그런 전형적인 스토리라인상 이분이 또 그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전통적이고 되게 기본적인 그런 스토리라인을 좋아하시는데 스타워즈도 그랬잖아요. 스타워즈 1은 뭔가 이렇게 통쾌한 쾌감이 있었고 2는 제국의 역습 그래서 뭔가 우울한 분위기 손이 잘리고 I'm your father 이러고 막 3에서 데스스타 죽이고 거기 황제 지져져가지고 끝내고 그리고 끝내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3가 그렇게 끝내야 되는데 2가 막 저기 아직 이제 보셔야 되니까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약간 비극이 섞여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가족으로 보면 비극이에요. 그 스토리를 보면. 그리고 그 쿼리치인가? 정말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해병대 대장 그 아저씨가 다시 등장을 하시고 좀 죽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분은 죽었죠. 다른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이거 뭐 예고편이나 이런 데 워낙 많이 유튜브에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딱히 뭐 그 스포일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분이 묘한 갈등을 느끼면서 끝나요. 2가 애매한 갈등을 느끼면서 끝냅니다. 인간도 아니고 아바타도 아니 저기 그 나비족도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그 셜리처럼 중간에 있는 묘한 독단적인 존재로 이제 재생을 하면서 태어나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을 가지면서 끝내는데 살아 계세요. 여전히 죽질 않았어요. 3에 다시 나올 거거든. 그럼 이분이 나와서 또 무슨 갈등을 일으킬 건가? 뭐 갈등 일으켜봐야 서로 칙받고 싸우는 건데 다른 얘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인간적이다. 나는. 그래서 2가 그렇게 기대적이지 않았어요. 외계인 종족이 나오고 거의 100% CG고 배경도 외계 행성이고 그 엄청난 몰입감을 일으키는 그 환상적인 디테일한 그래픽 안에서 너무 지구와 같은 느낌을 받고 그 또 원에서 느꼈던 그런 환상적인 걸 좀 다른 의미에서 느꼈으면 좋겠는데 스토리가 너무 과거의 어떤 스토리를 답습한 그런 형태여서 3가 그 스토리 라인이나 전개 방식 플롯을 따라간다면 스토리 이야기로는 기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다 거기서 거기겠지 대충 예상도 되고 근데 그 화면 또 어떤 CG와 어떤 그래픽과 어떤 결말과 어떤 그 수많은 장치들이 소도구들이 등장을 해서 신선함을 줄까라고 하는 기대가 좀 살짝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5 정도의 기대로 저는 마무리를 좀 할게요. 네. 이렇게 퀀텀 매니아 또 뭐 순위를 굳이 매기자면 어떻게 될까요? 순위로 매기자면 1위가 그 스즈메의 문단속이 가장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가 인디아나 존스, 퀀텀 매니아가 세 번째 정도 되겠죠. 뭐
이렇게 그러면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직진님이 네. 준비하신 저는 굳이 순위를 매기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세 가지를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는데 샘 레이미 감독을 아세요? 네. 그 사람의 대표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름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샘 레이미는 알지만 무슨 작품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되게 유명한 작품을 했던 것 같은데. 샘 레이미 감독은 최근에 그 닥터 스트레인지. 그럼 나는 모르지. 최근 닥터 스트레인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 닥터 스트레인지 감독을 하고 있어요. 좀 그러면-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분의 스타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의 이전에 좀 유명했던 작품들이 있어요. 이건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네. 스타워즈 오리지널 트릴로지. 아니 스타워즈가 아니라 그 스파이더맨 오리지널 트릴로지. 네. 그 세 개 작품을 샘 레이미 감독이 하셨죠. 이분이 좀 피를 좋아하시잖아요. 이 샘 레이미 감독이 알려지기 시작한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영화는 이블 데드 시리즈. 아하! 그럼 아시는 분인데. 누가 알아?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블 데드 시리즈를 만들었던 감독이 샘 레이미 나 오늘 왜 감독이죠. 널 뛰지? 샘 레이미 감독이 데뷔작은 하나 있는데 그 이블 데드가 거의 데뷔작에 가까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포 영화, 호러 영화로 되게 유명한 이제 영화고 네. 3부작까지 나왔죠. 그런데 이 이블 데드 시리즈의 이블 데드 라이즈라는 영화가 새로 개봉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새로 띄운다고? 네. 이블 데드 라이즈? 네. 그런데 이블 데드가 한 번 리메이크가 된 적이 있어요. 이미 한 번. 그래요? 이미 한 몇 년 전에 리메이크가 됐는데 이블 데드의 특징은 공포 영화고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피를 좋아하고 그런 영화인데 코믹한 스타일을 취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이블 데드가 그랬죠. 딱. 네, 코미디와 호러를 접목시킨 영화고 그 시기에는 좀 그러한 영화들이 조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많은 감독들에 의해서.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데 뭐 반지의 제왕의 뭐 피터 잭슨 감독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그런 식으로 네. 예, 그래서요? 예. 그 감독의 데뷔작은 아마 공무인간의 최후라는 영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공무인간의 최후 아니면 그 데드 얼라이브 이런 영화들은 굉장히 저예산이라서 특수효과 티가 너무 가짜미 티가 확실히 나는데 뭐 자르고 베고 나오고 터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다반사로 나오는 그런 영화들이거든요. 원래 좀 좋아하시죠 그런 물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블 데드를 알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애쉬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예. 애쉬라는 주인공이 본의 아니게 그 네크로노미콘 맞죠? 네. 네크로노미콘. 우리가 저번에 그 보드 게임을 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네크로노미콘을 얻게 되고 그 네크로노미콘은 약간 악령의 책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애쉬가 모르고 그걸 열고 그냥 읽다가 보니까 이제 악마들을 이제 소환하게 되었죠. 능력이 있는데. 네, 소환을 했는데 그 악령이 애쉬의 오른팔에 씌워요?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기를 공격을 해요. 어머나. 자기를 공격을 막 그냥 자기를 일가고? 때리고. 네. 기생수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전기톱을 갖고 오른팔을 자르죠. 거기도 전기톱. 네, 전기톱으로 오른팔을 자르고 그 전기톱을 오른팔에 심어요. 아우. 탈착이 되는 방식으로 심어서 악령들을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소환한 악령들을 죽이게 되는 경우죠. 그게 이블 데드야? 그게 이블데드. 두민. 그래서 그 직소가 굉장히 매 타이틀로 등장을 하는구나. 매 포스터에. 그래서 아마 기억을 했지만 오늘 티셔츠가 제가 그러네? 이게 애쉬죠. 그리고 산탄총. 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야. 저걸 입고 왔어. 그리고 그러니까요. 전기톱. 오른팔에 장착된 전기톱. 저도 조닉 티를 입고 올 걸 지금. 근데 그 몰랐는데 네. 그 배가 많이 안 나왔네요. 굉장히 어떤 소리 하지 마시고. 굉장히 배가 탄탄한데? 그래서 엄직스럽다 거기.
이블데드는 3까지 나왔어요. 3까지 나오고 5까지 아니었어요? 3까지? 3까지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샘 레이미 감독의 그 아. 3까지 나왔고 아. 혹시 브루스 캠벨이라는 배우를 아세요? 뭐 이름은 들어봤는데 브루스 기억 안 나요. 캠벨이라는 배우를 알아요? 영화를 얘기하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영화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 주인공? 이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주인공이 브루스 캠벨인데 샘 레이미 감독과 이제 그 친구예요. 아. 그래서 둘이 같이 그 이블데드 영화를 찍게 되었던 거죠. 지금은 할아버지 되셨네. 그리고 이블데드 시리즈는 한 4년 전인가 드라마로 만들어졌어요. 뭐. 애쉬 vs 이블데드라고 해서 시즌 한 3까지는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만 있어봐요. 많이 리메이크도 하고 리부트도 하고 드라마도 만들고 꽤 많은 네. 활동을. 근데 이블데드 1이 80년대 그 중반인가 그때쯤 나왔고 그랬죠. 이 드라마는 한 4, 5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격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블데드 오리지널 시리즈는 그 브루스 캠벨이 한 30대 그때쯤에 찍은 영화고 어릴 때 찍으셨구나. 네. 그리고 미드 그 시즌 3까지 미드는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찍은 거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드라마는 오리지널 이블데드 이후에 시간이 그만큼 흐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나중. 지금 보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데온드의 멀티버스의 피자 가게 사장으로 잠깐 그걸 등장하셨어요.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 그랬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잘라고 다시 가. 브루스 캠벨을 모르신다면 혹시 그 미드 중에서 번 노티스라는 영화를 들어요? 번 노티스. 안 봤어요. 네 저도 보지는 번 않았어요. 노티스는 이제 FBI인가 CIA인가 그 요원인데 갑자기 잘려요. 해고를 당해요. 이유를 모르고 해고를 당하는데 해고를 당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탐정 같은 식으로 해서 자기 돈벌이를 하는데 하면서 자기가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된 이유를 이제 찾아 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살짝 본 것 같기도 하고. 그 주인공의 그 친구가 있거든요. 네. 뭐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델타포스 출신의 친구가 나와요. 그분이 이 브루스 캠벨이고 그 이후에 브루스 캠벨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거의 없어요. 유일한 그러니까 대표작. 대표작이 이블데드고 그나마 이제 알만한 사람은 알아보는 게 아까 같은 벌 노티스고 그런데 샘 레이미 감독의 절친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샘 레이미 감독의 카메오로 많이 출연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피자 가게 사장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잠깐 뭐 한 10초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샘 레이미 감독의 영화를 보다 보면 숨은 브루스 캠벨 찾기 이런 것도 늘 재미가 있는 있어요. 거죠. 그러니까 늘 있지는 않은데 저기네 그 포레스트 검프인가요? 아니. 그렇게 하는 감독들이 좀 있죠. 감독들이 테네스에 나오시는 그 할아버지. 내 영화에는 이분이 꼭 등장하신다고 그랬더니. 마블 영화에는 그분이 등장하죠. 그 작가분. 작가. 네. 네. 돌아가셨죠 이제. 네. 뭐한 2, 스탠리. 3년 전에. 네. 스탠리. 네. 스탠리. 예. 그분이 이제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등장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 샘 레이미 감독의 이블데드 요번에 그 새로 라이즈 같은 경우는 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작에 참여하시고 제작을 참여하시고 그래서 예전에 한 번 리부트가 된 것도 그 코믹한 요소를 완전히 드러내고 완전 호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완전 전기톱으로 가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뭐 저는 미리 영화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고 난 다음에 네. 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편이시군요. 그래서 기대를 한다. 솔직히 기대는 안 돼요. 기대는 안 되는데 원래 그런 영화니까. 이블데드 시리즈를 계속 봐왔고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오면 어쨌든 볼 수밖에 없는 영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블데드 라이즈를 단 한 가지 추천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블데드 라이즈가 올해 또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블데드 라이즈가 올해 개봉을 한다. 아 올해 개봉한다고? 네. 아 드라마 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네. 드라마는 이제 드라마 거기서 3, 4년 전에 끝났고 네. 넷플릭스에서 아마 했었는데 아마 넷플릭스 지금 내려갔을 거예요. 이블데드 vs 아니 그 애쉬 vs 이블데드 같은 경우.
드라마로 나오는 거죠? 영화예요? 영화로. 그리고 다음번은 제가 또 좋아하는 호러 영화의 감독입니다. 제임스 완 감독. 저는 호러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 제임스 완 감독을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영화를 말하면 알 거예요. 직소 나오는. 네. 소리야. 직소 알죠. 소. 네. 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저는 소 1을 너무 감동 깊게 봤거든요. 소 1이 최고죠. 최고였죠. 네. 솔직히 공포 영화 싫어하는데 소 1은 봤어. 네. 그리고는 안 봐요 그 뒤로 못 보겠더라고. 소 1은 그게 뒤로 가면서 이제 감독이 바뀌고 세계관만 유지하고 감독이 바뀌면서 너무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네. 네. 이게 철학이 없어진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깊이감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언젠가 다시 그 제임스 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서 계속 이제 나올 때마다 보고는 있죠. 네. 그 소의 시리즈는 좀 별로였는데 나중에 그 직소에서 영화가 나왔을 때는 좀 불만했어요. 그거는 그 제임스 완 감독의 이 호러 세계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인 컨저링 유니버스. 아하. 컨저링 유니버스는 영화가 그 에나벨이 있고, 네. 컨저링이 있고, 더 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올해 더 넌 2가 개봉을 하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컨저링을 보면서 저런 2는 기대할 만하겠는데. 네, 저는 좀 헉거리면서 봤거든요. 일단은 제임스 완 감독 물론 그 초창기는 제임스 완 감독이 했지만 그 세계관을 갖고 다른 감독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 네. 일단 그 나오는 스토리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몰입도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그 오컬트적인 그 실화를 잘 짜집기를 했어. 하나의 이야기처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는 그 워렌 부부라고 네. 그 이제 그 심령을 하고 퇴마를 하는 그 이제 부부 그 분들이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더넌 같은 경우는 약간 프리퀄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임스 완 감독은 이제 더넌에 나오는 이제 한 분과 약혼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그 간호사로 나오시는 분과 이제 몇 년 전에 약혼을 하시고 완전 번외 얘기지만 네, 뭐 자기가 네. 되게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괜히 궁금해지네요. 네. 예. 그래서 더넌 2에 대한 뭐 사연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미리 알아보지는 않아요.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는 좀 하고 있지는 않은데 더넌 1도 의외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2 시리즈도 어떠한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하게 될까 또 아니면 그 1에 이어서 어떻게 또 스토리가 이어질까 이제 컨저링 유니버스를 또 어떻게 또 확장시켜 나갈까 그런 거 궁금한 것 때문에 조금 그것도 한번 보게 될 거고요. 확실히 직진님은 이제 이런 유니버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시리즈물. 네.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즈를 뭘 하나 사면은 나머지 시리즈 다 사야 되는 그런 게 그리고 있고. 원체 이 호러물을 좋아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블데드도 그렇고, 그죠? 이제 계속 시리즈도 쭉 그렇죠. 네. 따라가시는 것처럼, 네, 뭐 러브크래프트도 저보다 소설이 더 많으십니다. 제가 러브크래프트를 되게 좋아하지만 소설은 더 많이 갖고 이 계시는. 호러물에 관련된 레벨로 표기하면 저는 -1이고 여기는 5점 되시고 저기는 한 10점 되세요. 네, 워낙에 오래전부터 그 호러 영화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상영한 호러 영화는 아마 다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호러물 좋아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가리는 거는 없는 편이라서, 네. 저는 눈물 흘리는 영화는 울어주고, 웃어야 되는 영화는 웃어주고, 무서워야 되는 영화는 무서워해주는 아주 착한 관객이죠. 네, 착한 관객이죠. 저는 제임스 완 감독은 요즘은